안녕하세요. 안명옥입니다. 오늘은 김점동 선생님 이후에 초창기 여의사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실상 1900년 첫 의사 김점동 선생님의 등장 이후 1918년까지 여의사는 맥이 한동안 끊겨 있습니다. 1918년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청강생으로 4월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받은 안수경, 김영흥, 김혜지와 같은 해 일본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7월 졸업한 허영숙이 귀국해서 의사면허 시험에서 합격하기까지 한동안 여의사는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같은 기간 남자들은 1886년 4월 10일에 제중원의학당 시작과 그 후 간헐적으로 연결된 교육, 1899년 9월 개교한 3년 속성 과정의 관립의학교와 에비슨의 1900년 이후 정식 제중원의학교육으로 연결된 결과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의 의학박사 학위를 받는 첫 졸업생 7명이 1908년 6월 3일 탄생하며 본격적 정식 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의사는 제중원 여의사 에바 필드가 1900년에서 1901년 그 사이 여학교 학생 중 똑똑한 몇 명을 교육하고자 2명을 제중원 의학당에서 교육했지만 졸업과 연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제 1918년 4월에 안수경, 김영흥, 김혜지의 경성의전 졸업과 면허 취득, 그리고 1918년 7월 허영숙의 동경여의전 졸업과 이어진 1918년의 귀국, 그리고 의사면허 취득 등 연이어 배출되는 일제강점 시절 여의사 이야기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되면 초창기 여의사 선생님들을 각각의 개인사들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2번에 걸쳐 김점동 선생님 이후에 초창기 여의사 선생님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오늘은 첫째로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유학파였던 여의사들의 활약을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둘째로 국내 여자의학 교육의 전개 양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의사들의 활동들을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910년 김점동의 사망 이후 1918년까지는 여의사들의 활동에 맥이 끊겼습니다. 제중원의학당,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와 관립의학교에서조차 초기에는 여성을 받지 않았고 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의학교육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여성들은 외국, 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의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일본에는 1900년 시작된 그 동경여자의학교가 발전해서 1912년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로 되었죠. 꿈 많고 능력이 출중했던 많은 우리 여학생들이 일본에 유학하여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동경여의전은 1918년 졸업한 허영숙 이후로 1919년 임행, 1920년 정자영, 1921년 현덕신, 1922년 박정, 그리고 1923년 송복신, 한소재, 길정희, 유영준, 1924년 이덕요, 1925년 전해덕이 졸업합니다. 한동안 졸업생 배출이 없다가 다시 1930년부터 졸업생들이 배출돼서 1945년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8.15 해방 전까지 59명 졸업생들이 나왔다고 기창덕의 1994년 논문 의학계의 해외 유학생은 전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중에 중요한 업적이 있으신 몇 분을 간략히 살펴보면 길정희는 우리나라 여성 의학교육에 반석을 세운功적이 큽니다. 동경여의전 시절 로제타홀에 일본 방문해서 싹튼 인연으로 로제타가 창설한 경성의학 강습소 1928년에 창설됐죠. 거기에 부소장으로
1933년 닥터 홀이 은퇴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에는 남편 김탁원과 함께 의학 강습소를 인수하여 경제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지인들과 협력하여 제3회까지 졸업생을 배출하며 조선 총독부 의사검정고시에 합격시켰습니다. 한수재는 동경여의전 졸업과 미국 유학 후에 귀국해서 YWCA 등 여러 여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걸스카우트 연맹의 전신인 대한소녀단을 세우고 기틀을 세우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죠. 유영주는 동경 유학 시절 여자계라는 여성지의 편집을 하기도 했고 일찍이 안창호와의 교류 등으로 독립운동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1934년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손치정은 후에 대한여자의사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1942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박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한국 여학생이 졸업한 학교는 1925년 창설된 제국여자의학전문학교입니다. 2차 대전 후 남녀 종합대학인 동방대학이 된 이 학교는 동경여의전보다 역사가 짧습니다. 장문경, 김용희, 문성 3명이 최초로 입학한 한국 유학생이고 동시에 1930년 1회 졸업생입니다. 해방 전까지 이 학교를 졸업한 한국 여성은 36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용희는 로제타 홀의 권유로 이 학교로 갔다고도 전해집니다. 장문경은 1934년부터 서울 관운동에 정화 산부인과 의원을 개업하여 장학 사업도 하였는데요. 1983년에는 장문경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교육사업에 많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1942년 졸업한 최욱자는 1947년부터 교육계에 투신해서 1961년부터는 수도여자사범대학장으로서 교육계에서도 활동하였습니다. 수도여자사범대학을 후에 세종대학교로 발전시켰으며 노년기에는 목사로 또 화가로 활약하며 세종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오사카 여자고등의학전문학교는 1928년 설립 인가를 받아서 1933년에 1기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인데 한국인 여성들은 초창기부터 진학하였다고 합니다. 더 많은 졸업자가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관서의과대학 동창회 명부에는 1935년 박봉성을 필두로 1944년까지 6명의 명부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외에도 중국 등지 출신의 여의사들도 배출되어서 해방까지 약 200여 명의 유학파 여의사들이 나왔습니다. 최초의 동경여의전 유학생인 허영숙의 가족사진과 일본 동경여의전에 유학했던 한국 여자 유학생들의 사진입니다. 허영숙은 한국 근대문학의 대가인 이광수의 부인으로 1918년 7월 동경여의전을 졸업하고 귀국해서 조선 총독부 시행 의사검정고시를 치른 후 1920년 5월 조선에서 여의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표방한 영예의원, 이 이름은 허영숙의 영과 광회원의 해를 넣어서 이 영예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총독부 관보 기록으로는 허영숙의 의사시험 합격은 1919년 11월 28일 조선 총독부 관보 제2195호 13면에 면허 취득일이 10월 10일 면허번호 348호로 되어 있습니다. 졸업은 2018년에 했지만 조선에서의 면허시험은 2019년에 치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1920년 동경여의전 졸업생부터는 조선 귀국 시에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면허가 부여되었다고 합니다. 왼쪽은 1923년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송복신의 동경여의전 졸업을 알리는 동아일보 1922년 11월 11일의 기사이고요.
오른쪽은 송복신이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해서 1929년 미국 미시간 주립대에서 인종별의 성장 차이라는 논문으로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아 이 분야에서는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 기사입니다. 미국 대학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양한데요. 미시간 대학 혹은 미시간 주립대학 혹은 캔자스 주립대학 등 이제 여러 다른 기록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영주한 관계로 앞으로도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송복신은 일찍이 1913년 평양 숭의여학교 시절에 송복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인 1924년에는 유학생들이 북미 조선학생 유학회를 결성하였는데 여기서 회계부장, 그러니까 재무부장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후에 고향 평양으로 돌아와서요. 그 평양의 차관으로 돌아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도미에서 미국 미시간주 공중위생국에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복신과 함께 1923년 동경여의전 졸업생인 한소재는 귀국 후에 YWCA, YMCA 활동을 활발히 한 것은 물론이고요. 한국 걸스카우트의 창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한소재 선생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현재는 해화동 주민센터로 복원돼서 사용되고 있는 1940년대 지어졌던 한소재 가옥의 모습입니다. 송복신, 한소재와 함께 역시 1923년 동경여자의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길정이는 다음 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지만 로제타홀과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시작하고 후에 경성여자의학 강습소,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로 이어지는 국내 여자 의사 양성에 중요한 활약을 합니다. 사진은 손치정 선생님의 일본 유학 시절 사진입니다. 1934년 동경여의전을 졸업한 손치정은 후에 대한여자의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1942년 경성제국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학박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초창기 우리나라 여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로는 세 번째 편이고요. 김점동 선생님 이후에 초창기 우리나라 여의사에 관해서는 첫 편이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에게는 의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한 분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이어서 국내에서의 여자의학 교육의 시작과 전개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